네, K타운 핫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 핫 이슈는 원로들까지 나선 LA 한인축제재단 사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LA 한인축제재단을 놓고 축제를 처음 만들었던 40년도 훨씬 넘은 그 이전에 이 축제를 처음 만들었던 김진형 전 회장이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진형 전 회장을 비롯한 원로들이 어제 모여서 재단 정상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한 문제 전문기자 홍재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하면 나타나야죠, 홍재식 기자. 네. 네. 이제 원로들이 어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상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축제재단이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45년 거의 50년 전에 이 축제를 처음 만들었던 그분. 네네. 창시자라고 네. 일컫죠. 예. 김진형 전 회장이 이거 도대체 안 되겠어 하면서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진형 전 회장을 비롯해서 과거 축제재단 임원을 역임했던 원로까지 해서 한 20여 명이 네. 한인축제를 지금의 이사진이 아닌 다른 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회가 언급됐고요. 그 이외에 신망 있는 단체가 앞으로 축제를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이사진, 즉 조갑재 회장, 배무환 이사장, 최일순 이사 등 3명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존재합니다. 원로들은 어저께 기자회견 그 장에서 전날 채택했다는 장문의 결의안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그 끝부분에 요구사항을 넣습니다. 네. 과거 이제 재단 임원을 역임했다는 이종열 씨,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네. 이종열 씨의 결의안 낭독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은 자칫 그간의 한인사의 여론을 통하여 알려졌듯이 축제는 한인사의 대표단체인 2년 임기의 한인회의나 또 어떤 신망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고 한인 언론사들이 한인 단체들을 함께 협력하여 한국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준다면 그의 위상은 더다시 회복될 것이며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모두 함께 동의하여 언론인들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일정 마음을 다 비우고 이걸 내놓아라 약간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네. 현 이사진들 전원 사퇴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원로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너무 걱정되고 이렇게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진형 전 회장한테 전화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제 네. 나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예,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를 했대요, 김진형 전 회장. 기자가 아니라 네. 주변에서 그렇게 연락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왔답니다.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라고. 근데 그건 본인 얘기. 네, 근데 거기에 계신 원로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네. 노구를 이끌고 자리를 했다는 말씀을 강조했고. 김진형 전 회장이, 그러니까 올해 축제가 몇 회였죠? 45회. 45회였으니까 45년 전에 이 축제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 김진형 회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네. 창시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 축제를 시작한 그 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연세가 되셨다는 건데, 뭐 80한 중반 되셨을 텐데, 정말 그래도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뭐 80 넘으셨으니까 아무래도 거동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네. 그렇게 힘든데도 나와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하고 이제 나와서 좀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는데, 네. 이 참 그 후배들이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일단 그 순수한 의미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도 네. 이제 낭독했던 결의안, 그 장문의 결의안 내용들이 좀 애매모호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네. 질문도 이제 받지 않으시고 이제 유인물 나눠줬으니까 잘 좀 봐라라는 식으로 일찍 끝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리에서 이게 이해를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네. 취재진들 멘붕을 뻔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기사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이게 기자회견인데 기자 질문들이 없는 기자회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의안을 읽고 이제 바로 일어나시려고 해서 그런 거죠. 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네네,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뭐 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 이걸 내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제명된 네. 지미리 회장이 쫓겨나면서 한 말과 비슷하네요. 네, 이 지미리 전 회장의 그림자는 계속 투영이 됩니다. 기자회견 내내. 한 기자는
왜 유료 공연이 추진될 때 이런 우려를 내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냐라는 그 타이밍의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당시 강씨하고 그 전부터 비대위 만들자는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일단 하지 않기로 일단은 놔두기로 했다는데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네. 이거 저 자유한국당도 비대위 만들었다가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 일단 만들고 안 되면 조광특위 만들면 되지 뭐. 아니 뭐 그런데 자유한국당처럼. 네. 근데 이게 비대위를 이게 비상 사태다, 준하다 이런 네. 이제 우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기자들의 추측은 네. 지금 이제 한 것이 당시는 네. 지미리 회장이 현직이었고 지금은 제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진 것이다라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여기에는 현 이사진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원로들은 이제 건강도 좋지 않고 모이기도 힘들고 해서 후배들이 잘 하게끔 격려 또는 화합하라고 타이르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며 당시를 회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죠. 김동길 교수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뭡니까? 그잖아요, 김동길 교수님이. 네, 김진영 전 회장의 말이 조금 깁니다. 한 네. 1분 한 4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죠. 근데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인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구나, 좋은 상태는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목소리 나오실 분은 김진영 45년 전에 이 축제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하도 이 사람들이 쌈질을 해서 제가 조갑제 이사장 때 그리고 또 지밀리 회장 그리고 저 안국찬 씨가 그 두 사람이 가깝고 안국찬 씨는 또 축제재단의 이사도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누가 또 가서 해서 우리가 4사람인가 5사람이 모여서 내가 술을 한 잔 샀습니다.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잘 하라고 절대로 편법을 쓰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후배들한테 이 축제를 통해서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교포사회 화합과 또 우리 한인사회 저력을 이 LA 사회에 펴보이는 또 미 주류 사회에 펴보이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안 회장 증인입니다. 여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싸움질을 하고 또 소문에 들으니까 저 조갑재 씨하고 지밀리가 저 지밀리 제명 처분 당하기 바로 전날 술집에서 술 먹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잘하자고 그랬대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제명 처분했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난 그런 사람들한테 축제를 해달라고 맡긴 기억이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얘기가 나가는 동안 저희 마이크는 다 꺼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고백하건대 이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그렇지 저희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사과 안 해도 돼요. 왜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에서 웃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 자유입니다. 근데 네. 웃음이 났어요, 진짜로. 네. 이게 뭐 그 전날 술 먹으면서 잘하자 해놓고 다음날 제명시키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 잘하자라고 할 때 왜 꼭 술을 마셔야 되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그래서 술 먹으면서 잘하자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제대로 된 거 못 봤어요, 별로. 네, 그게 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하튼 뭐 술을 한잔 하시던 아니던 정말 잘하면 좋은데 축제재단 측은 이 같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조갑재 회장 등 이사진과 어제 연달아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원로들의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사진도 충원하고 분규재단 제재 해소를 위해서 김한중 총영사와 면담을 계속 요청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영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아까 그 분규재단 제재 해소를 위해서 김한중 총영사와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축제재단이 지금 분규재단으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마 안 되는 돈
이긴 하지만 규모가 근데 지원금 자체가 아니고 그 지원금 때문에 따라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분규단체가 아니라고 지정이 아니라고 해도 일단 현재 공관에서 일단 제동을 걸면 거기에 대한 여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총영사가 이것 갖고 휘두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마음에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어저께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윌서 사립초등학교 얘기하면서 총영사 그 교육영사가 그랬죠. 총영사가 그랬나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분규단체로 지정할 겁니다. 딱. 네, 총영사가. 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야, 네. 이거 그 분규단체가 되면 지원금이 끊긴다는 것 같고 지금 휘두르는구나. 네. 지금도 딱 그 얘기네 지금. 아,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요. 네. 왜냐면 이미 분규단체 지정 그 지정 유무를 떠나서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내년 지자체들의 지원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미리 김총영사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규단체로 지정당할까 봐. 네, 근데 면담이 계속 성사가 안 됐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안 만나고 이제 시간 끌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면서 말 잘 듣게 길들이기를 해야죠. 그럴 수도 이게 있죠. 한인 단체가 이렇게 길들이기를 당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좀 늦었네. 자꾸 싸우고 그래서 이미 찍혔네요. 네, 뭐 오늘 오전 면담 일정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고요. 아, 창피하네. 네. 네, 아무튼 어제 자리에 모인 원로들은 화가 더 날 듯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창피한데 원로 이 축제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축제 재단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될 수도 있겠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원로들은 현 재단 이사진들이 자신의 말을 듣겠냐, 네. 마음대로 결정하겠지라면서 큰 우려를 나타내는 마음에 언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진들 마음대로 정관 고치고 자기들끼리 종신제로 누리고 있다면서 이사 충원한다고 하는데 $20,000씩을 내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제 말이. 네. 예, 자신들 때는 $1,000였다.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어디든 자신들과 관계가 좋은 단체가 나서서 한인 축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쪽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인회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 원로들의 얘기죠. 네, 원로들의 꼭 얘기입니다. 지금 축제재단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그 좋은 마음으로 또 능력이 있고 신망 있고 그런 단체가 그럼 축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나서면 원로들은 그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내심 속으로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생각해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쯤. 그리고 사실 지미리 회장이 제명된 이후에 긴급 기자회견 때에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의 축제재단 이사진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또 거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두 개의 축제재단이 각각 같은 벤더들을 놓고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과거 오렌지 카운티 축제재단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상 네. 초유의 일은 아니고요. 네. 얘기를 듣는데 왜 그 어제 우리가 보도를 했던 윌셔 초등학교 사태와 어쩜 이렇게 출발만 다르지 내용 자체는 그 과정 자체는 너무나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총영사관이 휘둘르는데 자칫하면 길들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비슷할까라는 그런 희한한 생각이 드네요. 네, 각각의 픽처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네. 일부 인사들에 따르면 이미 한인회에 관련된 인사들과 어느 정도 축제 개최에 대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김지정 전 회장은 한인회 측에다가 의견을 타진했을 때는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네. 또 상공회에서 회장직을 다시 얻은 하기환 씨는 못한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지정 회장한테. 네. 근데 현재 재단 하기환 씨 답이 어쩌면 맞아요. 왜 하기환 씨는 돈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현재 재단 이사진들이 이 김진영 축제 창시자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그만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경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합이라는 차원, 또 각성 각오라는 차원에서 원로들과 만나서 또 대화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네. 왠지 지미리 전 회장의 복직이나 명예 복원 등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은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원로들을 중심으로 다른 단체를 하나 끼워서 우리가 축제할 거야 하고 딱 만들면 지금 기존의 축제재단이 알겠어요. 명예 다 회복시켜주고 다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제3의 단체가 나왔을 때 네. 100%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좀 관건이긴 합니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4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밴더나 뭐 미국의 그 주류 스폰서들, 네. 뭐 그게 버라이전이 됐든 맥도날드가 됐든 네. 이런 데와 그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그 리스트가 계속 고정적으로 지금 현재 축제재단인데 네. 또 다른 데가 나와서 이제부터 축제 내가 합니다라고 ABC라는 단체가 맥도날드나 버라이즌에 컨택하면 이상하다. LA 뭐 코리안 페스티벌 파운데이션이 했는데 왜 니네가 연락 오지? 이러면서 자칫 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따라서 LA 한인회가 지금 가장 그 이름이 가장 그 먼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밀리 전 회장이 복직하거나 뭐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명예복원 등이 요구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온다고 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정말 2개의 축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5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한인 축제인데요. 사실 시대와 사고도 많이 변했습니다. 원로들이 했을 때와는 지금 사실 많이 다르고요. 또 지금의 이사진들로서도 시대에 맞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이게 45년 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나와서 이걸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도가 되니 참 부끄러운데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라는 말밖에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네, 뭐 잘 됐으면 하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료 콘서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네. 왜 한인 축제에 돈을 받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유료 축제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좋은 의미가 사실은 따라가질 못했죠. 네. 물론 장소도 사실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곳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갑작스런 큰 변화에 한인들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한인 축제는 시골 장터 같은 분위기만 낼 것인지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한국 시장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18년 이제 2019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로들의 걱정도 이해가 되고 지금의 이사진들의 각오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는 좀 정말로 새로운 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큽니다. 어렵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좀 주축이 돼서 좀 상큼하고 멋지게 꾸며야 할 시기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터가 아니고 축제라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를 조금은 더 깊게 이해하는 한인사회가 됐으면 네. 합니다. 아예 그러면 홍재식 기자 말대로 아예 사실 이런 장터 같은 분위기도 우리가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아예 특정 날이나 기간을 잡아서 LA 한인 장터 축제 그건 따로 만들던지.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되느냐에 어제 뭐 대한 이런 아이디어 문제가 나왔어요? 있죠. 어제 그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예, 뭐 사실 블락 장터 파티를 축제 해도 따로 좋고요.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코리안 축제는 좀 더 축제 같은 느낌으로 네. 조금은 변화돼서 네. 2세들도 참석하고 2세와 1세가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하고 이제 술 먹고 막걸리 먹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하는 거는 그냥 장터 축제라고 따로 만들던지. 네, 이제는 한인 예전에야 사실 막걸리나 떡볶이 먹기가 힘든 시대였지만 맞아요. 지금은 넘쳐나거든요. 그럼요.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특산품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마켓 가면 항상 있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 거고요. 전용 매장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한인 축제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 네. 기대감에 이제 부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범 커뮤니티적인 지원 그리고 범 커뮤니티적인 아이디어 동원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꿀렁꿀렁 이렇게 해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차원은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네. 좀 범 커뮤니티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축제라는 신나는 그런 단어에 대한 주제였는데 네. 내용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앞으로 내년 멋진 축제를 기약하면서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TN 핫 이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